프롤로그, 바다를 사랑한 사내, 삶을 견디는 존재. 안녕하세요. 쿨라이프 TV입니다. 오늘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명작 노인과 바다를 통해 인생의 고요한 깊이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남기길 바랍니다. 그는 늙은 어부였습니다. 온 얼굴엔 햇볕과 바람에 그을린 주름이 깊게 패였고, 두 손은 세월과 싸운 흔적처럼 굳고 튼튼했으며, 눈은 바다의 짠물을 머금은 듯 깊고 맑았습니다. 그 이름은 산티아고. 해밍웨이가 세상에 내놓은 가장 고독한 인간이자 가장 고귀한 영혼이었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단지 노인이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 고통과 존엄, 실패와 희망 사이를 오가는 한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고요한 바다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잡으려 애쓰지만 종종 빈손으로 돌아오곤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잡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싸웠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항로를 지나오셨나요? 어떤 바다에서는 승리했지만 어떤 날은 텅 빈 배로 돌아오신 적도 있으셨지요. 해밍웨이는 이 짧은 소설로 문학계의 거장 자리에 올랐고 노벨 문학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상의 영광이 아니라 삶을 견디는 법에 대한 고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고요한 바다를 향해 노를 젓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물살은 때로 잔잔하고 때로는 파도가 높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그 바다가 존재합니다. 1장, 쿠바의 노인, 산티아고의 초사. 쿠바의 바람 부는 작은 어촌 마을. 그곳에는 고요하지만 단단한 삶을 살아가는 한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산티아고. 무려 84일 동안 바다에 나갔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사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살라오, 곧 가장 극심한 불운을 지닌 자라 부르며 속삭이곤 합니다. 그러나 산티아고는 단 하루도 배를 쉬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날이 밝기도 전에 낡은 보트를 밀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 노인에게는 특별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소년 마놀린. 한때 그의 조수였던 이 소년은 부모의 뜻으로 다른 배를 타게 되었지만 여전히 산티아고의 곁을 지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혈연보다 깊은 유대감이 흐릅니다. 마놀린은 매일 저녁 노인의 오두막을 찾아가 식사를 챙기고 낡은 낚싯줄을 손질하며 조용히 그의 손등을 바라봅니다. 말은 적지만 그 사이에는 연민과 존경이 고요하게 흐릅니다. 산티아고의 집은 매우 소박합니다. 침대 하나, 낡은 테이블 하나, 그리고 벽에는 예수 성화와 야구 영웅 디마지오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그 안에 담긴 삶의 태도는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그는 가난하지만 바다를 품고 살아가는 이며 세상의 소음을 넘어선 고요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말없이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신 기억은 없으신가요? 산티아고는 바다를 결코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바다를 라마르라 부르며 연인처럼 다정히 대하고 자연을 벗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숙연한 동행입니다. 한 사람의 참모습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마주하는 태도 속에 드러납니다. 산티아고는 말이 적고 몸은 초라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한평생 바다를 사랑해 온 영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장, 운명의 바다로 나아가다. 그날 아침, 산티아고는 유난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별이 채 사라지기도 전, 그는 짧은 기도를 속삭이며 조용히 배를 밀었습니다. 해안선을 떠나 점점 먼 바다로 향하던 그 작은 배는 마치 인간의 고요한 의지를 실은 듯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바다는 이른 아침의 청명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물결은 잠든 듯 잔잔했고 바람은 온화했습니다. 산티아고는 노를 저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번에는 반드시 잡겠다는 고요하지만 단단한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는 느렸지만 정확했고 리듬은 익숙했습니다. 젊은 어부들처럼 급하지는 않았지만 바다와의 호흡을 알고 있는 손놀림이었습니다.
그는 파도의 결을 읽고 바람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갔습니다. 그날 산티아고는 평소보다 훨씬 더 먼 바다로 배를 몰았습니다. 육지가 점점 희미해질수록 그는 오히려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시선, 비난, 가난, 실패. 모두가 물안개처럼 사라지고 오직 자신과 바다만이 남는 공간. 그에게 바다는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때로는 멀리 나아가야만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는 들리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들이 멀어진 자리에서 오히려 또렷하게 들려오는 것이지요. 그는 배 위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물고기를 잡는다. 아주 큰 녀석이겠지. 그것은 다짐이자 기도였고 어쩌면 자신을 향한 작은 격려였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스스로 말을 건넬 수밖에 없는 외로운 항해를 겪습니다. 산티아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낚는다는 행위가 단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다시 붙잡는 의식이라는 것을. 그는 생을 걸고 그 바다의 노를 저어 나아갔습니다. 실패를 잊고 고통을 품고 낚싯줄 하나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3장 거대한 청새치와의 조우. 햇살이 수면 위로 퍼지고 바다는 점점 푸른 시면의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산티아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미끼를 던지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아무런 말도 없고 배 위엔 그와 바람, 그리고 작은 갈매기들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낚싯줄이 서서히 팽팽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바람결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분명 바다 속 거대한 생명체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산티아고는 숨을 멈추고 낚싯줄을 손에 쥔 채 미동도 없이 바다를 응시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 긴장감은 팽팽하게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낚싯줄이 갑자기 강하게 당겨집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청새치가 물속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푸른 비늘이 햇살에 반짝이며 뾰족한 창처럼 길게 뻗은 입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릅니다. 산티아고는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며 속으로 외칩니다. 이 녀석이다.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 녀석이다. 청새치는 놀라울 만큼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힘과 우아함은 마치 자연이 만든 가장 완전한 조각상 같았습니다. 그 순간 산티아고는 싸움을 예감합니다. 짧은 승부가 아닌 긴 인내와 체력, 정신력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거요.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상대를 던져줍니다. 감당하기 버거워 보이는 존재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노인은 조심스럽게 낚싯줄을 감지 않습니다. 대신 줄을 그대로 잡고 청새치가 스스로 지치기를 기다립니다. 그 줄은 그의 손바닥을 베고 피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바다는 점점 거칠어지고 해는 중천을 넘어갑니다. 그와 청새치의 싸움은 단지 인간과 물고기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경의와 인간 의지의 대화였고 동시에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투쟁이었습니다. 산티아고는 고통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물고기를 잡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 안의 생명을 증명하기 위한 사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삭입니다. 너는 아름답고 강하다. 하지만 나는 너를 이겨야만 한다. 그 말에는 증오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정과 존중, 그리고 삶의 비장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4장 고독의 시간. 바다 위의 철학. 태양은 하늘의 정점에서 서서히 기울고 바다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낚싯줄 끝에는 여전히 거대한 청새치가 달려있고 산티아고는 꼼짝없이 보트에 앉아 그의 손으로 줄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시간이 흘렀고 손바닥에는 상처가 깊게 파였으며 어깨는 무겁고 허리는 아픕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오직 바다뿐입니다. 지평선은 희미하고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산티아고는 진정한 고독과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삶과 마주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면의 공간이었습니다.
산티아고는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바다와 새, 하늘, 그리고 이 물고기 모두가 나와 함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대화를 나누듯 청새치에게 속삭이고 별빛을 보며 신에게 말을 겁니다. 말이 닿지 않더라도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살아오며 혼자 견뎌야 했던 밤.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사람은 때로 가장 깊은 밤에 가장 밝은 자신을 만나는지도 모릅니다. 노인은 손에 통증을 참으며 청새치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물고기가 지치고 스스로 물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 그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투쟁도 결국은 시간과 마음을 다루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가며 하늘엔 별들이 떠오릅니다. 산티아고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물고기를 사랑한다. 그는 훌륭하고 고결한 존재다. 그래서 나는 그를 죽여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길이다. 이 말에는 삶의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싸워야 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꺾어야 하며, 살아남기 위해 생명을 거둬야 한다는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 이 순간, 우리는 산티아고를 단지 어부가 아니라 인간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5장. 인간과 자연의 대화. 바다는 더 이상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화의 대상이었고 거대한 생명의 숨결이었습니다. 산티아고는 줄을 쥔 채 고개를 들고 별빛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에서 말을 건넵니다. 말없이 들려오는 응답이 어쩌면 바다의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청새치야, 너는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답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너를 이겨야 한다. 그 말 속에는 증오가 없었습니다. 산티아고는 적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싸워야 할 상황에 놓였고 살아남기 위해 그 싸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잔혹함이 아니라 존엄과 존재를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낮이 오고 다시 해가 뜹니다. 싸움은 계속됩니다. 산티아고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물도 식량도 부족한 채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여전히 강하고 바다는 여전히 깊고 넓지만 노인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연과 눈을 맞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앞에 섰을 때 작아진 자신을 느끼면서도 도리어 마음이 넓어지는 경험이 있으셨을지도요.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지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사람은 파멸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아. 이 대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겪은 자만이 말할 수 있는 확신과 겸허함의 선언입니다. 산티아고는 인간의 한계를 알기에 오히려 더욱 굳건하고 자연의 힘을 알기에 더욱 정중합니다. 그는 바다를 정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다의 일부로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거대한 자연의 일부로서 함께 숨쉬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대립이 아니라 공존의 관계. 산티아고는 그 사실을 몸으로 살아내며 아무 말 없이 바다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6장, 사투, 그리고 그 속의 존엄.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청새치는 여전히 낚싯줄을 끌며 깊은 바다 아래를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움직임에는 지침의 기색이 서려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손의 감각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물고기가 조금씩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인은 상처난 손을 고쳐 쥐고 등을 굽힌 채 준비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인내가 시험받을 시간입니다. 줄이 팽팽해지고 물살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청새치가 거대한 몸을 일으키며 수면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그 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경외의 찰나입니다. 햇빛에 반사되는 물고기의 비늘은 은처럼 반짝이고 그 몸짓은 자연이 만든 하나의 예술처럼 아름답습니다. 산티아고는 그 찬란한 생명 앞에서 감탄을 삼키며 창을 높이 듭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싸움이 찾아오지요. 남들은 모르는 전쟁. 하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자기 자신과 가장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산티아고는 숨을 멈추고 단 한 번의 기회에 온 마음을 실어 창을 던집니다. 청새치는 고꾸라지며 물을 튀기고 파도가 부서지듯 요동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몸이 조용히 배 옆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감사의 눈빛을 보냅니다. 내가 정말 아름다웠다. 고맙다. 이 말은 승리의 외침이 아니라 존엄을 지켜준 존재에게 바치는 마지막 경이었습니다. 그는 청새치를 보트 옆에 묻고 천천히 배를 돌립니다. 이제 육지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단지 귀향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인간의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7장 상어 떼의 습격, 상실의 시간. 산티아고는 긴 싸움 끝에 거대한 청새치를 보트 옆에 묻고 천천히 육지로 향해 돌아갑니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지만 그의 몸은 지쳤고 손과 어깨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아직도 승리의 온기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이 싸움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이 순탄할 리는 없었습니다. 빗자국은 바다에 스며들었고 곧 상어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였지만 곧이어 여러 마리가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청새치의 고기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산티아고는 지팡이와 창을 들고 그들을 쫓아내려 싸웁니다. 이미 지친 몸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 상어떼와 맞서 싸웁니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창을 던지고 노를 휘두릅니다. 그러나 상어떼는 거침이 없습니다. 파도 위에 피가 튀고 물고기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모습을 그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삶은 가끔 우리가 소중히 지켜낸 것을 눈앞에서 잃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내가 싸운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산티아고는 더 이상 청새치의 살점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상어가 다가올 때마다 이미 부러진 노를 들고 그것을 막아냅니다. 그의 손은 피범벅이 되었고 눈동자는 바다보다 붉어졌지만 그의 등은 굽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어들이 물러갑니다. 하지만 청새치는 이미 뼈만 남은 잔해로 변해 있었습니다. 산티아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노를 젓습니다. 이제는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 상태로 그는 귀양의 물살을 가릅니다. 그의 싸움은 물고기를 지키는 싸움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결과로 끝났더라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끝까지 싸웠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켰다는 것을. 8장 고요한 새벽, 삶은 계속된다. 산티아고는 마침내 육지에 도착합니다. 그의 보트는 청새치의 커다란 골격을 달고 조용히 부두에 다가섭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거대한 뼈를 보고 말을 잇습니다. 그토록 큰 물고기를 낚았던 사람이 바로 그 노인이었음을 차마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산티아고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향합니다.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켜 오두막 안에 침대로 걸어 들어가며 지친 몸을 눕힙니다. 그리고 오랜 싸움 뒤에 찾아온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의 손은 상처로 뒤덮였고 눈은 감긴 채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단순한 고단함이 아닌 삶을 다 건너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싸움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의미를 드러냅니다. 상처투성이로 돌아온 자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칭찬이 아니라 조용한 이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놀린이 그를 찾아옵니다. 소녀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손을 바라보고 이내 눈물을 삼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다시는 떠나지 마세요. 이제 내가 함께하겠습니다. 노인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 대신 건네는 신뢰. 이 순간은
이 소설 전체에서 가장 따뜻하고 조용한 결말입니다. 무언가를 얻기보다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가 생겼다는 것. 그것이 산티아고에게 주어진 진짜 보상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떠오르고 바다는 출렁이며 어부들은 또다시 배를 띄웁니다. 하지만 어떤 한 존재는 그 지난한 하루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냈습니다. 9장. 노인과 바다가 전하는 삶의 의미. 노인과 바다는 짧은 이야기지만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담고 있는 깊은 우화를 보여줍니다. 산티아고의 여정은 단지 바다에서의 고기잡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생을 걸고 마주하는 고통과 고독, 그리고 삶의 끝자락에서조차 지켜야 할 자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새치를 놓쳤기에 그는 실패한 걸까요? 그의 싸움은 무의미했던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며 자신보다 훨씬 강한 상대 앞에서도 자신의 방식으로 싸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어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싸웠는가,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무엇을 지켰는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싸움을 겪습니다. 그 중 많은 것은 남들이 모르는 조용한 전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있었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지지 않도록 만들어졌으며 파괴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이 문장은 단지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통과해온 어른들의 생에 대한 정직한 진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품은 말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존엄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산티아고는 고기를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삶의 어떤 실패보다 더 크고 깊은 승리였던 것입니다. 에필로그. 삶의 바다에서 끝까지 노를 젓는 이들에게 노인과 바다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산티아고는 다시 일어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가 싸운 대상은 청새치였지만 그가 이겨낸 것은 나약함이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인생은 늘 바다처럼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바다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용기,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내려는 존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바다를 건너고 계신가요? 혹시 지쳐있는 자신에게 작은 응원의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노인과 바다는 시니어 세대에게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육체는 쇠약해질지라도 마음의 노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삶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가장 빛난다는 진실을 조용히 일러줍니다. 쿨라이프 TV는 오늘도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의 깊이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